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캐나다가 사실상 무역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총리가 미국을 향해 충격적인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직후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더 강경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같은 규모로 보복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왜 이렇게까지 충돌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만약 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과연 캐나다만 피해를 보는 걸까요? 오늘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어디까지 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왜 전쟁까지 왔을까? 먼저 두 나라 관계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단순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오랫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경제적 통합을 확대해왔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묶는 북미 경제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USMCA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펜타닐 관세입니다. 문제는 캐나다 입장에서 자신들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목재 등 캐나다의 핵심 산업에도 추가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추가적인 50% 고율 관세까지 거론됐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제를 겨냥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주 발언까지 캐나다의 반미 정서 확산. 그런데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단순히 관세 문제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첫 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지도자들을 미국의 주지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캐나다가 미국의 도움 없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무역 협상용 압박을 넘어 캐나다 국민들의 감정까지 자극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경제적으로 싸우면 캐나다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는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마크 카니 총리가 있습니다. 카니 총리의 충격 선언, 우리는 전쟁 중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카니 총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경제 무역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요구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처럼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캐나다도 똑같이 올리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관세 맞불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캐나다가 꺼낸 가장 강력한 카드, 석유와 가스. 캐나다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공급국입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이고, 미국은 수입산 석유의 상당 부분을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부 지역의 일부 정유시설은 캐나다산 중진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가 석유와 가스, 전력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면 미국도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지사는 카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석유가스 전력 등을 무역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세는 상대국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지만 에너지 공급은 산업 전체의 생산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미국 기업들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만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구조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니까 캐나다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경제가 받는 충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 많은 제조업체들이 미국산 부품과 공급망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캘거리대의 트레버 톰베 교수는 이번 사태로 캐나다에서 최대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는 이미 깊게 통합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가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그 자동차의 모든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품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다시 완성품이 생산되는 식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습니다.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의 생산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세는 상대국을 때리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자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비용을 부과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일 수 있다. 무역 전쟁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품에 관세가 붙으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기업이 그 비용을 모두 떠안을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물가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관세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식품부터 자동차, 에너지, 산업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양국의 무역 갈등이 소비자와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히 미국이 이기느냐, 캐나다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국 경제가 얼마나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미국 없이 살기 움직임까지. 더 흥미로운 것은 캐나다 내부의 변화입니다.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주 캐나다 미국 대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민 정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캐나다와 미국은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국가였습니다. 사람과 자본, 상품이 국경을 넘나들었고 기업들의 공급망도 양국을 하나의 경제권처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장기화된다면 캐나다는 미국 이외의 시장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과의 교역 확대, 에너지 수출 시장 다변화, 국내 공급망 강화 등이 대표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USMCA의 미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USMCA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연결하는 북미 무역 체제의 핵심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 대해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USMCA의 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면 북미 지역의 공급망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자재, 부품, 반도체, 배터리,
완성차 생산이 여러 국가에 걸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계속 올라가면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비가 상승하고 기업의 투자 결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 갈등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북미 경제 질서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불리할까?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끝까지 관세 전쟁을 벌인다면 어느 나라가 더 큰 피해를 볼까요? 캐나다, 미국. 둘 다 비슷하다. 결국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 여러분의 생각은 몇 번인가요?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규모가 아니라 상호 의존도라고 봅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캐나다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캐나다의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북미 공급망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세 전쟁이 이어질수록 미국 기업과 소비자 역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카드다.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캐나다가 실제로 에너지를 얼마나 강력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캐나다가 석유와 가스 공급을 무역 협상과 연결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미국 중부 지역 정유시설과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역시 에너지 수출 시장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가 에너지 카드를 너무 강하게 사용할 경우 캐나다 기업과 경제에도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결국 양국 모두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가 있지만 그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자기 자신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캐나다가 미국의 반기를 들었다 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세계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두 경제권이 서로의 의존성을 무기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거대한 소비 시장과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에너지와 원자재, 미국 공급망의 필수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 상대방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의 승자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국가가 아니라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동맹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두고 우리는 전쟁 중이다 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실제 장기전으로 이어진다면 캐나다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 물가, 자동차와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가격, 그리고 북미 전체의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미국과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공급망 재편은 유럽과 아시아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기업들에게는 공급망 변화가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쟁 심화라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유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 결국 어느 나라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될까요? 그리고 캐나다가 석유와 가스를 실제 협상 카드로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중 흥미로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 경제와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